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당신의 눈앞에 닥쳐온다면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단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겪게 될 외로움, 무력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후의 운명을 결정짓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왜 많은 노인들이 75세를 넘기지 못하는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행동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노후를 조금 더 밝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혼자 살던 어느 할머니께서 몇 주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집에서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그렇게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들려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일을 단순히 사회적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나요?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관계는 노후를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가장 큰 공덕이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맺는 관계는 단순히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히 인간관계가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몇 년 전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생활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시작된 그림 그리기 동호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김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일 동호회 모임을 기다리며 웃음을 되찾으셨고 건강 상태도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인간관계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끊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작은 용기를 내어 다시 이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방송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경제적 성공이나 외적인 성취가 아닌 사람과의 따뜻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작은 대화와 웃음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후 생활에서 이 인간관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삶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외로움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행동들이 노후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인간관계에 집착하거나 오랜 세월 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남겨두는 것들 말이죠.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된 사연 하나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 사연은 청취자 김영순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영순 씨는 올해로 72이 되신 분인데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하셨고 두 아들만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순 씨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바쁜 걸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이나 생신에도 겨우 짧은 방문으로 끝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영순 씨는 마음속으로 점점 서운함과 분노가 쌓였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영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과연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는 않았을까? 라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 영순 씨는 자신이 먼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고 가끔은 손편지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단지 내가 보고 싶으니까라는 이유로 말이죠.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순 씨의 작은 노력들이 아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관계가 점점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손주들과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커다란 행복을 느낀다고 하시네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서운함이나 오해로 인해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다가갈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노후의 외로움을 이겨낼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도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감정과 연결의 갈망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노후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우리는 살아오면서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다치기 쉽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경험이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종종 내가 먼저 다가가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관계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연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원인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우리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외톨이로 지내며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길을 걷다 쓰러진 강아지를 발견하고 그 강아지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강아지를 돌보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작은 행동 하나로 주변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혹시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은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관계의 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특히 노후에는 인간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위안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우리의 뇌와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등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같은 위험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삶의 질 또한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건강에 이렇게 깊이 관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심리적 안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웃고 대화하는 순간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청취자 이명순 씨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상 변화와 고립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도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하지만 동네에서 작은 독서 모임에 참석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매주 만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명순 씨는 이 모임을 통해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모임에서 친구들과 산책을 시작한 이후로 신체적인 건강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는 관계를 통해 내 삶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마음을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정신을 함께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은 어떠한가요? 혹시 주변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나 가족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은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의 핵심은 인간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관계를 맺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먼저 연락해주겠지라며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나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작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들과 함께할 새로운 시간을 계획해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의견만 고집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존중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식사 시간을 가지거나 친구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이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독거 생활을 하며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자원봉사 모임에 참여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세상은 이렇게 따뜻하게 변할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혹시 마음 한 구석에 고립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작은 선행이 큰 행복의 씨앗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와 시간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 삶이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관계가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도움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이 안정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힘을 줍니다. 실제 사례로 은퇴 후 우울증을 겪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자원봉사 모임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의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누군가의 도움이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감사는 관계를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세요.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삶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열리는 강좌나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관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세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종종 오해나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갈등을 방치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여러분,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유지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나누었을 때 배가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계를 통해 더 큰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많은 노인들이 75세를 넘기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행동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관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았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찾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손을 내밀고 감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가족, 아니면 가까운 이웃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라는 한마디가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이나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는 다른 청취자분들께도 큰 위로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와 더 긴밀히 연결되길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노후의 자기관리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눌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할게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지금의 관계를 사랑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